안녕하세요. 저장홍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11장은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건데요.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6장하고 7장 객체 제한 개념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챕터고요. 분량이 좀 많긴 한데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 번 반복. 또 빠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호흡이 긴 분량이 많은 부분을 공부할 때는요. 다 이해를 못해도 전체적인 목차를 적어본다든가 아니면 눈으로만 빨리 넘겨보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 중에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호흡이 긴 분량이 많은 부분을 공부할 때는 진도를 나가다 보면 앞에 배운 거 까먹고 중간에 포기하기 쉽거든요. 근데 대충 보는 것 같아도 빠르게 전체적으로 여러 번 보면 숲을 보는 것처럼 전체적인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 앞뒤 연결도 잘 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실습이 되게 중요해요. 실습. 실습.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습을 통해서 일단 어떻게 쓰는지, 언제 쓰는지, 어떻게, 언제 쓰는지 이런 걸 배우는데 더 중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원리도 보이고 그러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이론 중심으로 다가가면 어렵습니다. 예. 반드시 실습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래요. 그럼 시작할게요. 컬렉션이라는 게 뭐예요? 컬렉션. 뭘 모아놓은 걸 컬렉션이라고 그러죠. 뭘 모아놨어요? 물건 모아놓은 거. 마찬가지로 자바에서도 여러 객체, 즉 물건을 모아놓은 걸 컬렉션이라고 해요. 컬렉션. 그리고 프레임워크는 뭐냐면요. 프레임이 뭐예요? 어떤 틀이잖아요, 틀. 워크는 뭐예요? 어떤 작업. 틀 작업. 틀 작업을 얘기해요. 틀 작업이 뭐예요? 어떤 정형화된 프로그래밍 방식을 얘기를 해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정해진 틀이 있는 거예요. 정해진 틀. 먼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라이브러리가 뭐예요? 도서관이죠. 도서관에 뭐가 있어요? 책들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책. 책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정보잖아요, 정보. 정보.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에서도요. 다른 사람이 미리 만들어 놓은 기능을 모아 놓은 걸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냐면 오디오 라이브러리. 아니면 통계 라이브러리. 아니면 그래픽 라이브러리. 우리가 오디오 파일 다룰 때 소리를 녹음한다든가 아니면 녹음한 파일을 재생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만들 때 우리가 직접 다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웬만한 건 다 이미 우리 선배들이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뭐 오디오 라이브러리, 통계나 그래픽 아니면 수학 관련 라이브러리들 같은 거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기능만 제공해요. 기능. 우리가 가져다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많이 쓰고 있죠. 자바 API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다 쓰고 있잖아요. 전에 배운 데시멀 포맷이라든가 아니면 심플 데이트 포맷 같은 클래스들 다 자바 API가 제공하는 기능들이잖아요. 예. 뭐 특별한 형식 없이 우리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이 프레임워크이라는 거는 라이브러리에다가 프로그래밍 방식까지도 강제를 해요. 기능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해라 이걸 정해 놓은 거예요. 자유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해진 대로만 하면 되니까 프로그래밍의 생산성이 올라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유지 보수가 쉬워져요. 유지 보수. 2000년대 초반에 이 프레임워크가 유행을 했는데요. 유행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웹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웹 개발자가 많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웹 개발자 구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사이트를 다니면서 개발을 했는데요. 다 각기각색 웹 초창기이기도 하고 다들 각자 자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직이 되게 많았죠. 뭐 필요하니까 몸값도 많이 준다고 하고 해서 많이 옮겨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짜는 걸 다른 사람이 와서 고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들 자기 방식대로 프로그래밍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걸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치는 게 너무 어렵다. 다른 사람이 짜놓은 걸 또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표준화한 프레임워크가 유행을 해요. 그래서 특정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짜면 프로그래밍을 작성한 방식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짜놓은 걸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봤을 때 이해하기 쉬운 거죠. 네. 고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워크가 많이 유행했고요. 자바에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게 되실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어요. 네. 이 프레임워크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국내에서는 자바하고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지배적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스프링 프레임워크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배우려면 자바 기본이 탄탄해야 돼요. 대부분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 어렵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 자바를 잘 이해 못해서 어려운 거지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 자체는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정해진 틀 작업이고 프로그래밍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프레임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뭐예요? 컬렉션이 뭐라 했어요? 예, 다수의 객체를 다루기 위한 표준화된 프로그래밍 방식. 컬렉션이 여러 객체, 프레임워크가 뭐예요? 틀 작업. 여러 객체를 다루는 방법을 정해진 대로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컬렉션 프레임워크이고요. 이 컬렉션, 많은 수의 여러 객체를 쉽고 편리하게 다룰 수 있는 클래스를 제공을 합니다. 객체를 다룬다는 게 뭐냐면 객체를 저장하고 삭제하고 또 검색, 정렬, 예, 이런 걸 하는 걸 이제 객체를 다룬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객체는 사실 여러분들이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다수의 데이터. 이 많은 데이터를 다루려면 여러분들이 다루기 쉽지가 않아요. 효율적으로 다루려면. 우린 지금까지 보통 배열만 써왔는데 배열 말고도 저장하는 방식이 더 있고요. 많은 수의 데이터를 다루는데 유용한 클래스를 제공을 해요.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자바 유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고요. JDK 1.2 때부터 제공을 해요. 그 전에도 없었던 건 아닌데 이 전에는 표준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데이터를 다루는데 필요한 클래스들이 있긴 했는데 표준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정리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JDK 1.2 때 이 다수의 데이터를 다루는데 사용되는 관련 클래스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이름도 바꾸고 사용하는 방법도 다 표준화를 했어요. 그게 바로 컬렉션 프레임워크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배우시다 보면 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클래스를 컬렉션 클래스라고 하고요. 이 클래스에는 이제 많은 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 저장뿐만 아니라 삭제, 검색, 정렬 이런 기능을 다 제공하고요. 벡터 클래스, 어레이 리스트나 해시셋 이런 클래스들을 컬렉션 클래스라고 합니다.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수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거랬잖아요. 데이터.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의 특성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인터페이스로 정해놓은 게 바로 리스트, 셋, 맵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이 다루려는 데이터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의 이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지금 배우시는 내용이 11장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먼저 리스트는 뭐냐면요. 순서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순서가 있고 중복을 허용을 해요. 중복. 그게 바로 리스트의 특성이에요. 예를 들면 대기자 명단 같은 거. 여기 보시면 영어로 waiting list라고 했죠. 대기자 목록. 그거를 waiting list라고 하죠. 리스트는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순서가 있어요. 순서. 당연하죠. 식당의 웨이팅 리스트인데 먼저 온 순서대로 이름을 적잖아요. 여기다가 김철수, 홍길동, 남궁성 이렇게 적잖아요. 여기 홍길동 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괜찮아요. 이름이 같을 수 있잖아요.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리스트는 어떻게 돼요? 순서가 있고 중복을 허용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저장한 순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 순서라는 건 이제 저장 순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복이 있어도 괜찮다. 그런 거는 리스트에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셋인데요. 셋은 뭐냐면 순서를 유지하지 않아요. 순서가 없어. 그리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중복 안 돼요. 리스트하고 셋하고는 완전히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죠. 셋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뭐요? 집합이죠, 집합. 집합의 특징이라는 게 원래 순서를 유지하지 않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발 동물의 집합을 한번 적어볼까요? 네발 동물 뭐 있어요? 개, 고양이, 사자, 코끼리, 호랑이, 개. 개는 아까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안 중요해요. 네.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순서는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게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복, 허용 안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집합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셋이죠. 셋, 집합. 순서도 없고 중복도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맵은 뭐냐면 이 키와 값이 한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집합을 맵이라 해요. 두 개를 연결한 게 맵이죠. 두 값을 연결한 거. 어떤 게 두 값을 연결한 거예요? 우편번호 같은 거. 아니면 전화 지역번호 같은 거. 02,
02는 서울이죠. 이 두 개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031은 경기. 두 개의 데이터를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걸 이제 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예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한 쌍으로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맵이에요. 맵이고 맵은 저장 순서가 없어요. 순서 안 중요하죠. 누가 먼저 가입했는가가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복은 키는 중복 허용 안 하고요. 값은 중복 허용을 해요. 아, 여기 잘못 적었네요. 순서를 허용 안 하죠. 순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셋하고 비슷해요. 아이디 패스워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이디가 키예요. 아이디 중복돼요? 중복 안 되잖아요. 아이디. 근데 패스워드는 같을 수 있잖아요. 우연하게 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같은 값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같이 두 개의 서로 관련된 데이터를 묶어놓은 게 바로 맵입니다. 여러분이 컬렉션 클래스 중에서 이름에 리스트가 들어가면 이건 뭐예요? 특징이 리스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거고 셋도 마찬가지로 해시셋이나 트리셋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순서가 없고 중복이 없다. 그리고 맵도 마찬가지로 해쉬맵, 트리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맵이 안 들어가는 것들 중에도 맵이 있는데 이런 건 다 옛날 것들이 옛날 건데 옛날에 표준화되기 전에 표준화되기 전에는 이름이 좀 제각각이었어요. 제각각이었는데 표준화하면서 이름에 이제 이렇게 인터페이스 이름을 다 넣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바로 표준화의 결과고요. 그래서 옛날 것들은 다 리스트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리스트라는 이름이 없었고요. 표준화된 다음에는 이제 그 클래스 이름에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넣도록 이렇게 표준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 리스트하고 셋하고의 공통 부분을 뽑아서 컬렉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했어요. 공통 부분을 뽑아서 맵은 이제 키하고 값을 밸류를 한 쌍으로 묶는 거라 단일값만 저장하는 리스트나 셋하고는 특성이 많이 달라서 공통 부분을 뽑아내지 못했고요. 이 리스트하고 셋의 공통 부분을 뽑아서 컬렉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따로 정의를 했어요. 자, 여러분이 다루려는 데이터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리스트, 셋, 맵 세 가지가 있고 여러분이 다루려는 데이터의 특징에 맞는 클래스를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다루려는 데이터는 저장 순서를 유지해야 되고 중복이 있거나 없어도 된다. 그러면 뭘 선택해야 돼요? 이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선택해야 돼요. 그 중에 뭐가 있는지 보고 여러분이 적절한 걸 선택하시면 돼요. 각 컬렉션 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건 앞으로 배울 건데 어쨌든 오늘 배운 이 페이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